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증시 쉽게 풀어드리죠. 저는 이 쪽집게 주식수다 이 코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많은 답글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이번 주 종목별 수익률 게임 그리고 순환매 수익률 게임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 그런데 이 종목 순환매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시간 그리고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 다 주도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철강주, 조선주, 자동차주, 예, 오히려 신고가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근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선춤에 적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도 희망을 주고 응원하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한 주제로 오늘 어떤 종목이 그랬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죠. 주변 여건, 증시 여건 대비 우리나라 나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대비해서 강했고요. 중국 증시 급락했죠. 홍콩 증시, 대만 증시 다 별로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했어요. 거기다가 환율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 증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주 별로 재미없었는데 무슨 얘기야? 상대적인 강세였다라는 거는 올라갈 때 좀 더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레벨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플러스 5에서 시작한다면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요건이 좀 나름대로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작은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2700선 오늘 깼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인데요. 2700선 위에서 그래도 계속 놀고 있거든요.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저가 매수세는 지속 들어왔어요. 잠시 뒤에 그 흐름 잠깐 보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음 주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아, 요번 주 또 실패를 했죠. 2750 돌파. 아, 근처 또 갔다가 또 미국 시장 때문에 오늘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다시 2750 돌파 시도를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하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주변 증시 대비 우리나라 강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이 또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증시는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우리나라 이러한 악재는 이미 다 아는 악재거든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죠. 악재는요. 이미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서의 역할 혹은 그 강도가 점점 약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악재의 최악이 상태가 나타난다면 지수도 최악이에요. 즉 최저점을 찍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악재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 요인이지 이게 다시 꺾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건 하나. 저점을 다시 깨고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악재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악재. 이미 아는 악재는 저점을 깨고 다시 꼬꾸라 박는 그런 증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미국 증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오신 분들 많은 것도 얻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 올라가다가 다우산업지수예요. 오늘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간밤에 제가
늦게까지 미국 시장, 안전해 하고 완전히 플러스 그래서 노는 거 보고 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라 빡 빠졌더라고요. 하지만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저점을 찍고 이 정도. 왜 그랬느냐? 이유. 금리 상승이에요. 근데 금리 상승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네가 잘 모르는 거야 하실 분들. 다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미국의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 했죠. 다음번에도 50bp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거 조금 더 한번 하는 건데 좀 더 높게. 근데 매번 할 거는 다 알잖아요. 속도가 조금 높아진 건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예요? 기술주 하락이에요. 기술주. 그런데 기술주 대비 산업재 섹터라든가 경기 민감주는 강해요. 보시죠. 다우 산업지수고요. 그 다음 S&P 저점을 지키고는 있죠. 그 다음 나스닥이에요. 저점 깼어요. 나스닥 우리나라에 영향을 분명히 주죠. IT주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저점을 깼지만 산업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나스닥 어떤 종목들이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러면 단기 주도주가 변화가 됐고 그것이 산업재 섹터였구나. 이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철강, 조선, 자동차 주도주라고. 지금 주도주. 미국에서 힌트를 줬고 우리나라에서 매매하는 주체들,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큰 손들이 거기로 돈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 거예요. 신고가 다 났어요.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죠. 중국 증시 박살났죠. 어제. 하지만 오늘 또 기어 올라와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면은요, 정부 정책이 나와요. 이번에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금리 동결이네? 하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정도거든요. 하지만 다시 해요. 왜? 그 전전날에요. 지급 준비율, 아시죠? 지준율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낮춰줬어요. 대신 금리를 조금 아껴둔 거죠, 카드를.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악화되고 경제 봉쇄가 더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 연동해서 한번 가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빨간 거 보세요. 빨간 거는 뭐예요?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 거를 빨간 거, 양봉이라고 하고요. 음봉은 뭐예요? 시작해서 내려간 거를 음봉이라고 해요. 양봉, 음봉, 음봉이에요.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리고 나스닥, 양봉, 음봉, 음봉. S&P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죠. 닷새 동안요. 다 양봉이에요. 양봉은 뭐냐? 시작해서 어찌됐건 시작보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매수의 힘이 강하다. 스트롱. 강하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시장은 상승하고 싶어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오거든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 대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저가가 저가가 높아졌죠. 저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움직이는데
저가가 높아지면 이거를 상승 추세라 그래요. 크게 보면은요, 박스권 아니에요. 크게라고 해서 이걸 중기 추세라고 해요. 이거 단기, 중기, 장기로 봐야 돼요. 단기가 모이면 중기가 되고, 중기가 모이면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단기로 저점이 높아지죠. 단기 추세는 상승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추세가 우측으로 우회 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가끔 가다가 뭐 오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상승 추세야 이러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거 보시죠. 중기 추세는 횡보고요. 박스권이에요. 이거 알아요. 단기 추세는요. 저점 깨지 않고 있어요. 단기 추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시장은 상승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750 이후 돌파 못했었던 이 저항선 다음 주에는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왜? 여기서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승 주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 단순 안심 랠리, 호재가 없는 악재 지뢰반만 있는 이런 장세에서 그래도 이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는 관점에서 2850은 가지 않겠어요? 라고 계속 말씀했었던 이 부분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더 올라갈지 빠질지는. 이 부분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 종목별 장세가 약화가 됐어요. 좀 많이 압축이 됐어요. 종목 상승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때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죠? 3월 달에. 오늘, 내일 쭉 한 테마 올라가고, 얘네들 쉴 때 또 다른 테마 또 하루 이틀 또 올라가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화되는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제자리 찾으면서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된다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죠. 오늘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선물 1조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좀 더 줄일 줄 알았는데 1조로 마감을 하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얘네들 가지고 논다라는 게 너무 진짜 속 아파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 이 경제를 논하는 이 시국에 짜증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1조 넘게 버렸죠. 여기서 1조 넘게 샀어요. 오늘 또다시 1조 넘게 팔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었어요. 단기로. 과거서부터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옵션에서는요. 양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 짓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선물 기관이 받아주고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 어저께 매수 들어온 거 오늘 다 토해냈어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제로. 그 와중에 지수는 저점을 높이고 있어. 이거 긍정적이라는 거죠. 시장은 규칙적이고 분석 가능한 구역 안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점 좀 어렵나요? 앞서 말씀드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빨간 거 시작하게서 어찌됐건 해가지고 종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낮게 시작해서 어찌됐건 종가는 좀 올라가서 이건 뭐야?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센 상태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종목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좋으니까. 그런데 그들 종목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도주 잡기는 제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HMM이라든가 동국제강 연초에 빡빡 6개월 동안, 뭐 그 이후에 원자력 테마, 두산중공업 빡빡. 그리고 요번에 한 달 동안 보시죠. 철강. 왜 올라갔느냐? 제품가 인상하고 있죠. 중국에서 감산 또 들어가고 있고요. 유럽에서 제품가 올라가고 있고. 왜? 우크라이나 제철소 파괴되고 거기가 전쟁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시급적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씩 보죠.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제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그 중에서 동국제강, 예, 연중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5일선 타고 갑니다. 오늘 또 상승하면서 2만 원 신고가. 지금 지수는 어디에 있어요? 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디가 있어요? 예,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도주라고 합니다. 철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 중에서 대장주, 가장 강한 걸 대장주라고 하는데 동국제강이 대장주인 거죠. 현대제철 전고점 돌파했어요. 1월 달에 고점은 돌파를 못했지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죠. 2등주. 포스코홀딩스 전고점 돌파 못했는데 3등주. 역시 동국제강 계속 말씀드렸었던 주도주. 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자리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도주 제대로 여러분들께 체크 계속 해드린 것 같다라는 점 여러분들. 그리고 조선주. 자, 조선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죠. 최근 들어서. 하지만 주 초중반까지는 신고점 계속 돌파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신조선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죠. 뭐가? 바로 얘가 현대중공업. 그런데 이 계약 마찰 요게 또 문제가 약간 있지 않냐라고 신문에 나오네요. 그런데 아유 그것도 또 너무 아이러니하게 너무 까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이러다가 저도 까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계약 마찰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 누가 부인합니까? 대장주고 주도주라는 거. 예, 엊그저까지 신고점 계속 돌파했어요. 예, 저점 대비 80% 올라왔습니다. 예, 이틀, 3일 동안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MSCI 편입 5월이거든요. 예, 단기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신조소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변동 요인이 하나 생겼지만은 그거는 가격 조정으로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관심주로 그리고 또 계속 관심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 쌉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자동차죠.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도요타. 이거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감산. 예, 감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특히 동남아라든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판매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저가 상품이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공급량도 부족하네? 예, 그거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시죠. 쌉니다. 최소한 여기는 가입니다. 쌉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 위는 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돌파를 했어요. 더 간다고. 아직도 쌉니다. 눌려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현대차는 좀 약화가 됐죠. 상대적으로 저는 기아를 선호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예요. 저평가.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방면이 로봇도 있고요. 사업 방면이 다변화가 되고 있죠. 네, 여럿을 거느리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감은 있지만 쌉니다. 이 종목 역시 저는 위쪽으로 방향 틀 가능성 크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여행, 항공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장품주였죠. 그 중에서 이 화장품주, 항공주, 여행주는 조금 왜 유가가 다시 바운딩해서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비행기 날리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맥락에서 조금 조정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고점 다시 이 환율이나 유가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환경에서 다시 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었던 화장품주, 중소형주에서는 이츠한불과 토니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츠한불 오늘 고점 돌파를 시도했고 종가상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주도주 제대로 잡아드린 거잖아요. 지수 어디 있어요? 지수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주도주 제대로 잡은 거잖아요. 과거 주도주 잡기의 달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경제TV 이런 데에서 또 광고도 내보낸 적도 있는데요. 주도주 제대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토니모리는 이미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역시 이츠한불이 더 강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저 갈 여력 언제까지? 우리 마스크 벗을 때까지 한 2주 더 남았다라고 하죠. 그때부터 발표하겠죠. 그 기대감에 한 번 더 올라가고요. 중국 경제 봉쇄, 도시 봉쇄 아직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조금 풀어준다. 베이징, 상하이 일부 좀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이제 완화한다 그러면 얘네 한 번 더 올라갈 여지 있다. 이제 시작은 아니지만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여지 있으니까 여유 가지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이츠한불이나 토니모리 대비해가지고 대형주 단, 즉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그 테마 안에서 대장주가 뭐냐. 그거를 또 제대로 골라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이렇게 주도주로 나선 거에 대해서 그래도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 내용 정리 그리고 시황 다음 주 연결해서 전략까지 쉽게 풀어드렸는데 어렵지 않았죠? 이해 다 되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전략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월요일 7시 저녁 7시에 생방송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저와 함께 하시죠. 뉴스와 함께 라이브 바로 이 유튜브 방송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특히나 저도 힘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VIP 회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010-9628-8231 유료 회원 가입 신청은 010-9628-8231로 문자를 주세요. 상담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로 문자 상담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거듭하면요. 상승, 하락,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더 속 시원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칩니다. 벌써 몇 달째입니까? 하지만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단추를 이번 주에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좀 갖게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니까요. 다음 주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는 재밌는 거다. 주식 투자는 재밌는 거다. 함께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